공익법의 회계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뭐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익법 회계 기준 모르면은 여러분 이제 공익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시 서류 공익법인 공시 자체가 공익법의 회계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회계 기준 적용받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또 뭐 있죠? 무슨 공공기관, 뭐 이런 데는 뭐 이거 장부를 2개씩 만들어야 돼요. 물론 뭐 살짝 조금씩 변환하면 되는데 무조건 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 적용받는 기관들은 거기에 맞는 공시 양식이 또 있어야 돼요. 뭐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적용하는 회계 기준이 따로 있는데 뭐 이것도 새로 다 변환해서 만들어서 내야 돼요. 자,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실 공익법 회계 기준 이게 핵심적인 27조 요구만 알면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활동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대요. 사업 수행, 일반 관리, 모금 비용.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비 운영비예요. 모금 비용은 운영비 중에 모금만 딱 떼서 계산한 게 모금 비용이에요. 그럼 뭐 설명이 있어요. 본연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 비용. 인사는 인사, 재무, 감독, 관리 활동. 모금은 모금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뭐 모금 활동 열심히 안 하는 데들은 모금 비용이 없는 데들도 많아요. 뭐 그냥 회장님이 돈 주고 거기에서 기금 수익으로 운영하는 데들은 모금 비용, 뭐 모금비 뭐가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분배 인력 시설 기타로 구분한대요. 자, 앞에 거는 활동의 성격이에요. 뒤에 거는 지출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로 그냥 그려져요. 이렇게 하면은 사업 수행, 일반 관리, 모금, 분배, 시설, 인력, 기타. 뭐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런 거는 이 표는 그냥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진짜 몇 년째 얘기하는데 물어보면은 비용 분류 기준 4개 뭐 어떻게 나뉘냐고 하면은 뭐 분 뭐 이러고 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지금 나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이거 용어 정도 이제 외워줘야죠. 회계 담당자라면 이거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글자 돼요? 이거 8개, 10개, 12개. 아이, 14개도 못 외워요? 이거 좀 외우세요, 좀.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자, 모든 비용들이, 자, 요거는, 여기는 해당 안 되고, 그럼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용이 하나 발생하죠. 여기에 있는 10개의 박스 중에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종이를. 자, 분배는 뭐 장학금, 지원금 같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직접 지급하는 비용. 인력은 뭐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들. 시설은 뭐 시설 유지에 관련된 비용, 수도광열비, 지급임차료 뭐 그런 등등. 전기, 수도, 뭐 시설 수리 뭐 이런 비용들, 시설 관리하는 비용들. 자, 그럼 기타는 그 외의 모든 비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걸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분배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을 잘하는 기관이 맞아요, 틀려요? 자, 맞다 1번, 틀리다 2번 손가락 한번 들어볼게요. 분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 잘하는 데다. 자, 분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을 잘하는 기관이다. 맞다 1번, 틀리다 2번. 가운데 손가락은 들지 마세요. 다 보고 있으니까. 틀리다 2번. 우리 공익법 회원들 다 2번 하는데 몇 번? 다 2번이죠. 틀리죠.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사업비를 많이 쓰면 운영비보다 사업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사업을 잘하는 데다. 맞다 1번, 틀리다 2번. 자, 다시 사업비를 운영비보다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데가 사업을 잘하는 데다. 맞다 1번, 틀리다 2번. 2번? 2번? 자, 2번 듣는 분은 계속 수업 끝날 때까지 이거 하고 계세요. 1번이잖아요. 사업비는 많이 쓰죠, 많이 써도 좋아요, 운영비보다.
예전에 정의기억연대 때 제가 방송 인터뷰 나갔을 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은 정의기억연대에서 왜 너희들은 할머니들 지원금을 많이 안 주고 안 주냐. 그래서 답변이 그거였죠. 우리는 지원금을 주기 위한 단체가 아니고 이런 극악한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기 위한 단체다. 근데 그 말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사업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자, 장학재단이 두 개가 있어요. A 장학재단은 주로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많이 주는 장학재단이고, B 장학재단은 우리는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아이들 데리고 캠프 가고, 아이들 데리고 뭐 세미나도 가고, 교육도 하고, 뭐 같이 워크숍도 가고, 뭐 영화도 보고, 진로 체험도 하고. 자, A 장학재단, B 장학재단 중에 어디가 사업 더 잘하는데요? 판단할 수 없어요. 맞아요. 판단할 수 없어요.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다른 케이스로. 자, 둘 다 장학금을 주는데 A는 100 벌어서 70 장학금 주고 30 운영비 쓰고, B는 100 벌어서 거의 95 장학금 주고 5만 운영비 쓴대요. 어디가 더 잘하는데요? 아니요, 그건 2번이에요. 왜 생각 없이 말씀하세요? 2번인데. 사업비를 아까 많이 쓰면 많이 쓰면 좋다 그랬잖아요. 운영비는 적게 쓰면 적게 써서 좋고 사업비는 많이 쓰면 많이 써서 좋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분배비용, 시설비, 인력비용은 돈을 어디에 많이 쓴다는 거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앞에 말했던 A 장학재단은 장학금 많이 주니까 분배비용 비율이 높겠죠. B 장학재단은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고 뭐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인력비용이 많겠죠. 그다음에 공원이나 뭐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데는 당연히 시설비용이 많겠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 구성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많으면 많다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반대로 여기는 사업비용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공익법 회계 기준 이해하신 거예요. 별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방금 제가 드린 질문만 정확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이건 읽어보시고, 공익법의 회계 기준 왜 지키라고 하면, 이제 공익법의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 공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입력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서식에. 공시 해놓은 거 보면 이제 오류 다 잡아내요. 국세청 전산이. 그래서 막 이상하게 하면은 다 오류로 떠요, 이제는. 자, 회계결산 유의사항, 요것만 잠깐 볼게요. 여보 회계 프로그램 쓰실 때 그 교육청 실무 매뉴얼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저도 처음에 실무자 할 때 봤는데 회계 파트는 좀 잘못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회계를 공부하신 분이 쓰신 것 같아요. 회계 프로그램 실제로 다뤄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자, 그냥 이거 볼게요. 서울 NPO 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NPO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좋은 일 많이 해요. 자, 거기서 우리가 세미나를 강좌를 했는데 5천 세부 지출력이 이렇게 된대요. 근데 그 교육청 책에는 회계 처리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작은 단체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돼요. 작은 단체들은. 근데 조금 규모가 있는 단체는 다 항목별로 나눠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 개정과목 분류해줘야 돼요. 이 공익법인 실무자 교육이라는 거는 회계 개정 단위가 아니고 회계 개정이 묶여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사업 단위로 표시가 돼야 돼요. 자, 앞서 말한 그 회계 개정 과목으로만 단위하면은 그냥 공익법인 교육 5,000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부 내역 보지 않는 이상은. 컨설팅 컨설팅 했나 봐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이 한 100개 정도 늘어나죠. 그러면 이거 100줄이에요. 1조 원 규모의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성과표 딱 A4 용지 한 장으로 나오는데 무슨 1년에 5억 쓰는 단체가 사업 여러 개라고 이게 3장이 나와요. 운영성과표가. 이거는 작은 단체에서나 하는 방식이에요. 큰 단체는 하면 안 돼요. 큰 단체는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 쓰면은 뭐 더존이든 뭐 이카운트든 뭐 이건 다 프로젝트로 이걸 묶어줘요. 이게 하나 사업 단위예요. 그리고 지출 단위는 이 계정으로 다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법인 전체의 지출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해야 이번 공시자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또 회차별로 비교가 가능하죠. 같은 실무자 교육했는데 왜 2회 때는 지급 수수료가 더 늘었지? 그럼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줄로만 하면 어떻게 분석해요? 못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회계 자료는 그 회계 처음에 공부하면은 회계 기능 중에 뭐 피드백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이 예측치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산 대비 결산이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계획보다 이런 게 달라졌네. 그래서 이런 걸 수정해야겠어. 그죠? 정교하게 회계 시스템을 만들면 여러분 의사결정하는 자료를 훨씬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예금 계정 결산할 때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계 담당자를 하시면서 예금 잔액이 맞지 않는 결산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회계 담당자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딴 건 다 틀려도 돼요.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단식부기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단식부기를 했을 때도. 예금이에요, 예금. 현금은 맞춰야 돼, 무조건. 현금이 틀리고 통장을 누락한다? 뭐 오늘 정의기억연대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정의기억연대의 가장 큰 그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죠. 국고보조금 누락했잖아요. 근데 그 변명이, 저는 국고보조금 누락할 때 아휴 저것도 남의 돈이라 생각 안 했구나 몇 번 봤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국고보조금 누구 통장으로 들어와요? 우리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우리 계좌예요, 돈은. 여러분 아파트 뭐 담보대출해도 그 아파트 주인 누구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우리 재산 내역 보고할 때, 우리 재산 현황 파악할 때 우리 건물 이거는 60%만 우리 건물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이건 내 건물인데 일단 대출 받아 샀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인이 보유한 모든 예금 통장을 여러분 다 기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 특정 기관으로부터 예금 받은 것들, 또 여러분들이 퇴직금 준다고 다른 계좌에 이체해 놓은 것들, 또는 원천 써야 된다고 다른 계좌에 이체해 놓은 것들, 그것도 다 우리 결산에 포함돼야 돼요. 퇴직금 준다고 우리 돈, 우리 통장에 있으면 우리 돈이에요. 많이 실수하신 것들이 차라리 예수금은 나요. 그 다음 달 빠져나가니까. 퇴직금은 계속 쌓여 있으니까 많이 쌓여 있으면 몇 천만 원 쌓여 있거든요. 그 결산에 싹 다 누락되는 경우 꽤 있어요. 몇 번 봤어요, 저. 자, 그 다음에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을 준다. 뭐 단식부기는 비용일 수 있는데 복식부기는 비용 아니에요. 본점에서 지점으로 그냥 우리 계좌만 바뀐 거예요. 뭐 본지점 회계라는 게 있는데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본점에서 비용 처리하고 지점에서 수입 잡죠. 근데 합산하죠. 그럼 수입 비용 같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 이상하게 돼요. 그 다음 CMA나 MMT, 그 수시입 출금식 그 있죠. 이게 알고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매일매일 무슨 단기 채권들 사고 팔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 보면은 매일매일 원천징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말 결산할 때 이 계좌 원천징수 영수증 한번 출력해 보세요. 이자 쌓여 있어요. 그만큼 이자 수익 잡아야 돼요. 선납수익, 그래 이자 수익 잡고 선납세금 잡아야 환급 받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만약에 예수익 좀 크다, 이게 크다, 그러면은 환급 금액이 꽤 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산나눔재단 근무할 때 2012년도였거든요. 그때 수시입 출금이 3%였어요. MMT 뭐 그런 거 3%였어요. 정기예금 얼마였지? 정기예금 4.3%까지 제가 봤어요. 그 뒤로 계속 떨어졌죠. 제가 퇴사할 때 무슨 기업은행 9년 만기, 9년 남은 신종자본증권이었나? 그거 4.3%짜리 사고 퇴사했죠. 그래서 제 후임자 아직까지 있는데 혹시 그때 사놓은 거 아직까지 있냐니까 아직까지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 뒤로 그걸 많이 샀다 하더라고요. 신종자본증권 공익법이 운영하기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신종자본증권은 이자를 많이 주는데 단점이 뭐예요? 만기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물론 5년에 한 번씩 은행이 상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인데, 은행이 발행한 채권인데 만기가 30년이에요. 근데 은행이 5년마다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5년 있다 은행이 나 상환하고 싶다? 그럼 5년 만에 상환해요. 그럼 끝나요. 근데 나 좀 이따 상환할래. 그러면은 만기가 계속 길어져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만기보다는 좀 더 많은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재단법인은. 그래서 신용자본증권 괜찮아요. 재단법인 사기는. 예전에 뭐 경남은행 7%도 있고 그랬는데 저 실무자 할 때 우리 주무관
담당 주무관이 막 그런 거 정보 알아가지고 추천해주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무관 자랑하면 제가 처음에 만났던 주무관이 그 실무자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가고 그 주무관을 만나고 아, 뭐 주무관 다 이 정도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거였어요. 전학을 갔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전교 1등이었던 거예요. 상당히 일을 잘하고 전문성 있는 주무관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거기에 기준이 맞춰지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담당 주무관들이 사실 화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하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별도 계좌 이체한 것도 여러분 예금률 잡으셔야 돼요. 자, 교육은 끝났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 쭉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 네, 질문해 주세요. 금방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네. 본부에서 집으로 가는 거는 네. 지출 수입을 안 잡는다고 했잖아요. 단식부기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네. 우리가 자부담을 위해서 우리 이름으로 된 다른 통장에 돈을 옮겨 놓는 거잖아요. 그게 단식부기에서는 지출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단식부기도 지출도 아니에요. 계좌간 대체예요. 내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거잖아요. 그거는 수입도 아니고 지출도 아니에요. 기록을 아예 안 하면 돼요. 기록은 해야죠. 회계 프로그램 뭐 쓰세요? 엑셀이요. 엑셀요?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갔다고 기록해 두세요. 수입도 아니고 지출도 아니에요. 만약에 수입 지출 잡으시잖아요. 결산할 때는 그거 없애줘야 돼요. 네, 서로 이렇게 상계시켜서 없애야 돼요. 네. 저 표에서 이제 사업비가 분배 그렇게 이제 3개, 4개 가야죠. 네. 네네. 그렇게 가는 거에 있어서 이게 단체 성격을 저희가 뭐 이거는 결정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으로 보시는 주무관청이 있는 네.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옹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옹호 권리. 의무? 권리 옹호 옹호? 활동, 권익 활동. 아, 권익 활동. 네. 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좀 분류를 하거든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분배 시설 인력 그 중에 하나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분배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제. 교육비가 우리가 교육 활동 한다고 강사 초청하고 이런 게 분배 비용이냐고요? 네. 아니에요. 기타예요. 그런 거는. 그럼 기타로. 네, 자, 여러분, 자, 이거 얘기해 볼게요. 하나 빼먹은 건데, 인건비는 다 운영비예요? 맞아요, 틀려요? 강사 인건비. 아니, 강사는 말고. 여러분들의 실무자의 인건비가 다 운영비예요? 맞지 않아요? 네. 이 얘기를 하면은 가장 분노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운영비는 사실 좀, 사업비보다 적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건비가 뭐, 운영비라고 보면은 그건 옛날 장학사업을 주로 하는 장학금 주고 할 때는 사실 인건비들 다 운영비 맞죠. 근데 요즘 시대에 사업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데들이 많은데 사업 담당자 인건비는 사업비예요. 행정 담당자 인건비 운영비고. 그리고 자 보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면은 우리가 뭐 외부 어떤 뭐 옹호 활동을 위해서 그래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 활동은 사업 활동이에요? 일반 운영 활동이에요? 사업 활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업 수행 비용으로 분류하겠죠, 1차적으로. 그러면은 자, 강사비를 줬다. 그럼 이 넷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볼게요. 분배는 직접적으로 줘야 돼요. 장학금, 지원금. 그러니까 분배가 많으면 많아서 좋다 했어요. 뭐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요. 분배가 많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성격에 따라 달라요. 자, 교육을 하면은 단체한테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직접. 자, 인력은 가장 핵심 키워드는 여기서 뭐예요? 뭔 것 같아요? 학상 핵심 키워드. 맞아요. 고용이에요. 고용이에요. 핵심 키워드는. 저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고용됐어요? 아니면 고용된 사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도급이에요. 민법에서 용어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받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고 끝나야 돈을 받잖아요. 도급과 고용은 이 차이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저는 제 강사비는 인력 비용이 아니고 기타 비용에 들어가요. 기타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우리 실무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요리 교육 주로 하는 재단이었는데
뭐 분배 시설 인력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시설이 좀 있긴 한데 외부 요리사들 많이 초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타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아, 기타 비용 뭐 많다고 안 좋은 건 아닌데 너무 쩌리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쩌리 느낌 난다고. 그래서 근데 단서가 있어요, 여기. 금액이 중요한 기타 비용은 별도로 구분한다. 그래서 거기는 요리사들 관련 비용은 요리 교육 비용 뭐 이렇게 구분했었어요. 어쨌든 기타 비용으로 분류돼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아까 흑비용 그 단체에서 네. 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해줄 수 없다고 네. 했잖아요. 개인은 되는 거죠. 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가장 큰 지정 기부금 단체의 가장 큰 차이가 개인 기부금만 받을 수 있다. 법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뭐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 못 해줘요. 법에서 아예 못 해주게 돼 있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환불 기부금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기부금 수익으로 잡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자산으로 아, 자산요? 원래 여러분 현물 기부금도 자산대장에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사실 현물 기부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뭐 건물 토지나 뭐 그냥 뭐 시가가 정확한 그런 물건들 받는 건 괜찮은데 뭐 자동차나 짜잘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의류 이런 거. 또 새 물건도 괜찮아요. 중고 물품은 제일 난감해요. 자, 현물 기부금 잡으면은 여기 기부금 수입 잡아요, 여기에. 근데 자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후원 물품 뭐 이런 계정 써요. 뭐 100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게 자산 관리가 되죠. 그러면은 나갈 때 이제 자 뭐 후원 물품을 우리 뭐 학생들한테 나눠줬다. 막 후원 물품은 라면이라 할게요. 독거노인들한테 라면 나눠줬다. 그러면은 뭐 지원 물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비용 계정이에요. 지출 계정 100 차감하고 그럼 뭐가 차감돼요? 후원 물품 라면 차감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감이 돼야 돼요. 원래 재고 자산으로 관리가 돼야 돼요. 물론 뭐 볼펜 뭐 조금 받았다고 그거 사실 자산으로 안 잡아도 돼요. 차라리 그거는 뭐 받는 순간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내부 행정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후원 물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자산으로 관리한다는 거는 내가 이건 내 거라 생각하고 내 장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재산 목록에 포함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포함 안 시키면은 뭐 누가 마음대로 들고 가고 이렇게 어떻게 관리해요? 영리법인들 다 재고 실사할 때 재고 리스트 다 있어요. 재고 나갈 때 다 뭐 바코드를 찍든 뭐 불출부를 쓰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고 물품도 똑같아요. 작은 데들이야. 그냥 뭐 창구에 담당자가 뭐 재고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나갈 때 몇 개씩 하루에 뭐 한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는 데들은 그렇게 관리해도 문제 없죠. 근데 재고가 많아요. 수시로 입출금돼요. 그러면 이제 전산을 갖춰야죠. 그래서 자산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원 물품도. 저희가 외부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네. 자체 자산으로는 많이 쓰지 않고 이제 주로 외부에서 얻는 지원금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조금 뭐 회계상 관리하거나 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아까 외부 지원 받을 때는 그 외부에서 돈을 줄 때 항상 지침을 주죠. 지침을. 그 지침을 잘 따르시면 돼요. 돈 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따라줘야죠. 영수증 뭐 챙겨라 하면 거기에만 영수증 챙겨주고 뭐 어떤 양식에 따라 기록하라면 거기 양식 갖춰주고 뭐 회계감사 받으라면 받아주고. 네. 거기 이제 관광국이 다 틀린 거예요. 네. 재단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공익법인의 복식부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다 쪼개서 사업비에서 다 쪼개서 그걸 다시 다 합쳐야 되는 거죠. 그게 별개예요, 별개.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는 하는 거고 우리가 돈 준 사람이 양식을 갖춰서 이렇게 보고하라 하면은 그 양식대로 또 결산 새로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네, 같이 그냥 두 개가 따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회계는 누구한테 보고하기 위한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세무사한테 보고하기 위한 게 우리 회계잖아요. 감사나 이런 게. 그 주무관청에 사실 보고하려면 또 우리 회계 자료 조금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 사회 3기관에 보고할 때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많은 회계 자료를 가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별도로 막 이렇게 복잡하고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회계 자료를 잘 만들어 놓고 뭐 회계 프로그램 쓰시면은 뭐 프로젝트로 관리하든 예산 항목 관리하든 그러면은 지출 내역을 딱 뽑아내고
거기에 원하는 양식으로 조금씩만 바꿔주면은 변화는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자료 가공이 힘든 거예요. 자, 별개로 내는 거고 낼 때 또 새로 추가로 가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더 없죠? 아까 그리고요. 네. 그 CMS가 네. 제가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 사실은 수수료를 빼고 수입으로 잡았었어요. 네.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 만약에 많은 회비가 들어오면 많은 자체가 수입으로 특정해야 된다라는 네. 거 예가 되는데 그럼 그 수수료 부분을 지출로 또 따로 지출로 따로 잡아야죠. 그럼 그 지출 항목은 뭘로 하는 뭐 내부적으로 아무나 하세요. 뭐 수수료 비용하든지 뭐 그건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연합일에서 사실은 6개 단체에 네. 저희가 나눠서 사실은 그 안에서 네. 해서 또 나누어서 나누니까 그 단체 수수료는 그 단체가 물리금 해서 사실은 저희 것만 갖고 와서 기장을 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6개 단체 걸 다 저희 수입으로 다 우리가 받아서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다 수입 잡고 나눠주는 거죠. 그 6개 단체 우리 지점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합산해야 돼요, 그러면. 합산.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저기 변화하는 환경들이 많으니까 잘 저기 준비하셔가지고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